자, 오늘 불타는 셀럽은 스피치 크리에이터 정흥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 저는 스피치 크리에이터이고요. 흥버튼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책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두 번째 책, 대화의 힘이라는 가제인데요. 대화법 책 쓰고 있어요. 흥버튼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흥버튼이라는 닉네임을 만드셨어요? 팀버튼을 좋아해서 흥자를 붙인 건데요. 사람들이 그 버튼이 팀버튼의 버튼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요. 이런 누르는 버튼, 영어로 그렇게 알잖아요. 대부분은 버튼 누르면 흥이 나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근데 그 얘기도 전 되게 좋았어요. 팀버튼 전시회에 갔다가 그분의 전시를 보면서 어떤 편견이 깨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영화 감독이잖아요. 밑그림도 직접 그리고 하는데요. 휴지 냅킨에 직접 그림을 그린 것들이 한 벽면에 쫙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언제나 어렸을 때 카페 가면은 낙서를 늘 했었거든요. 근데 낙서니까 친구랑 같이 낙서하다가 버리고 그냥 말았는데요.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내 건 낙서야. 늘 이렇게 생각했다면 팀버튼은 그런 낙서를 전시까지 하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 그림도 낙서가 아니라 그림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편견을 깨주면서 되게 다른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팀버튼을 흥버튼으로 바꿔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네. 일단 책은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는지라는 마음으로 쓰시는지. 네. 첫 번째 책이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발성, 발음, 말투, 발표, 비언어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하다 보면은 일상부터 실무까지 말 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큰 관점에서 보면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말하기예요. 내가 혼자서 말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발표라든지 회사에서 보고한다든지 강의하거나 또는 방송하는 사람들도 혼자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말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책은 대화법이에요. 근데 그건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쌍방향의 대화.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보니까 발표를 잘 하게 되는 것도 물론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내용이 좋은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이 사람의 발표도 훨씬 더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내용도 더 끄덕여 주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침에 회사에 가서 사무실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할까?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직장생활 대화법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족 그리고 친구. 그들과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대화법 책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어요. 스피치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사실 뭐 익숙치 않은 직업군인데 그런 직업군이 원래 있는 건가요? 크리에이터는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스피치라는 명칭을 달았어요. 그거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고 나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스피치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친한 어떤 기업의 임원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프로필 이런 곳에 원래는 흥버튼 대표만 써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스피치 크리에이터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스피치 크리에이터이시니까 일단은 뭐 누구나 그런 질문을 물어보겠지만 저희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말 잘하는 방법은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 그걸 알아갈 때 어떤 의견이든 생각이든 잘 표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일기 쓰시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또 말하기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말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할 내용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좀 쉬운 노하우는 없을까요? 아, 말 빠르게 잘하는 방법이요? 아니 그냥 말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일기를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쉬운 방법 없을까요? 쉬운 방법은 흥버튼 채널 구독하면 돼요. 너무나 많은 좋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제가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고요. 시옷 발음할 땐 바람 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 이를테면 이 소리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이게 아니라 세상 이렇게 바람 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한 편 한 편이 아주 세세한 영상들을 담고 있어요. 흥버튼 채널을 구독해야 합니다. 소리반 공기반 같은 거예요? 바람 소리를 엄청 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바람 소리가 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덜 나서 네. 새는 소리가 난다, 혀 짧은 소리가 난다 이런 네네. 말을 들어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발음은 히읗 소리예요. 히읗이 우리나라 말에는 서술어에 거의 나와 있잖아요. 뭐 대단하다, 개최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렇듯이. 근데 그때 히읗 소리를 잘 안 내면 말끝이 흐릿해져요. 그럼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 시작했습니다 라든지 바람 소리를 내야 돼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세. 이런 거 하면 금방 좋아져요. 네. 이제 이거는 발음적인 거고 또 말을 잘하는 것과 발음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제가 사실 좀 봐봤는데 뭐 많은 내용을 해주시는데 이제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이렇게 단문으로 얘기하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게 효과가 좋은 건가요? 그것도 금방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대부분이 좀 길게 이야기를 하죠. 네. 마침표가 맨 끝에 나오거든요. 네. 문장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상암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삼성동에서 출발해서 전철 타고 수색역에 내려서 걸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러면 장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문으로 쪼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성동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하철 타고 왔고요. 수색역에 내렸어요. 여기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면 네 문장으로 쪼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짤막한 문장으로 이어지면 말을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짧게 단문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음만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음은 어디가 문제가요? 볼펜 물고 해야 되나요? 볼펜 안 돼요. 볼펜 안 돼요? 볼펜은 왜냐면요. 그냥 네. 물면 침만 흘러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네. 학원에서 아나운서들도 물고 연습하지 않고요. 방송국에서도 안 하거든요. 네. 옛날 잘못된 상식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저희 수강생분들도 엄청 많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침이 너무 많이 흐르고 다만 혓바닥이 나오지 않는 연습은 가능해요. 이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외국어 발음은 치아 뒤에서 느, 드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니은 디귿 발음도 나다 이런 식으로 혀를 내밀고 발음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혀를 좀 더 입천장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펜을 물면 혀가 못 나오잖아요. 그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발음 연습은 어떻게 해요? 바람 소리를 더 내는 게 자음에서는 더 중요하고요. 하, 사, 차카타파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공기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모음 발음은 턱을 많이 벌려야 돼요. 왜 우물우물거린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턱을 벌리지 않아서 입 안에서 소리가 맴도는 게 제일 많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말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부러웠던 거는 막 큰 무대에서도 떨지 않고 자기 얘기를 정말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말 잘한다고 느끼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도 약간 그래도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인간적인 면이
좀 위안이 됩니다. 저 엄청 긴장해요. 긴장쟁이에요. 어떤 경우에 가장 긴장하세요? 긴장할 때는 강의는 요즘엔 거의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방송할 때는 더 긴장해요.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도 있고요. 극복은 역시 호흡을 충분히 하는 건가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다면 네. 긴장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저는 긴장을 원래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도 많이 하고 네. 지금도 긴장을 하고 있고 긴장은 언제나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긴장하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내가 지금 도전적인 곳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걸 넘어서면 발전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정적인 걸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긴장을 좋아하게 됐어요. 즐기는 걸로 긴장을. 그렇죠. 긴장해도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도 저도 예전에 면접관으로서 이렇게 지원자들을 대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럼 보면 오히려 긴장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긴장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 눈에도 긴장하는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더 진심 같았어요. 어쩌면 저 역시도 긴장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알아서일 수도 있는데요. 긴장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업이 많으시잖아요. 옛날에는 아나운서를 시작하신 건가요? 직업으로? 네, 맞아요. 시작은? 네, 케이블 네. 티브로드라는 태광그룹 계열사 케이블 방송이었는데요. 네. 거기서 뉴스 앵커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원래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아나운서 했다가 또 다른 곳에 기업 가서도 사내방송 아나운서도 했었고요. 그러다 쇼호스트도 하고 기자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와중에 제가 아나운서이니까 말을 할 때 또 깔끔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주변에서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알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또 말 잘하게 되고 사투리 안 쓰게 되고 사람이 긴장 안 하게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우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자기네 회사에 와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피치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나운서 2년차 무렵이었고요. 이렇게 직업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처음 했었고요. 그러다가 작사가도 했었고 이제는 작가, 스피치 크리에이터 영역을 넓혀서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말이라는 걸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꾸준히 여러 가지가 하고 싶었어요. 궁금했고 그러면서 도전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사투리도 고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게 금방 되나요? 엄청 금방 돼요. 진짜요? 예. 그 약간 무슨, 예를 들면 예. 경상도 사투리가 가장 티가 많이 나요. 네. 사투리 중에서도. 네. 그럼 예를 들면 오빠야, 언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경상도가 높은 음에서 시작을 해요. 네. 언니야 그러면서 확 떨어지는데요. 네. 표준어는 언니 이렇게 되거든요.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 네. 그래서 경상도 분들이 되게 빨리 고쳐져요. 언니야, 어제 이렇게 하는데 바꿔서 어제, 언니, 오빠 이렇게만 해도 괜찮거든요. 낮은 음으로만 시작하면 표준어는 점점점 올라가는 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상도나 다른 특유 사투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하세요. 그러면. 지금 근데 저는 사투리의 말투, 이 억양 있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역의 개성이고 고유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사투리를 정말로 고치고 싶다면 이렇게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올라가기만 해도 괜찮고요. 근데 또 하나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런 거 맞나 이러면서 뒤에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 때가 있어요. 사투리 쓰면. 그럴 때는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무서울 때도 있어요.
화가 안 났는데 화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 크기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죠.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냥 되실 것 같지는 않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 열등감, 자격지심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프로필적인 면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학창 시절 때 저는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춤추고 친구들과 놀고 학교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를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체육인이어서 운동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아나운서 꿈이 생겼을 때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였어요. 뒤늦게 꿈이 생겨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갔는데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프로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도 있고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것도 다 갖춰진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라서 차근차근 반장도 해보고 이랬던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이 친구들한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길 필요도 없는데 그때는 어리고 열등감 덩어리라서 이기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또 공부를 앉아서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실기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발성 연습을 하루에 한 9시간 동안 연기 아카데미에 가서 배우고 연습실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스터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9시간, 10시간이고 계속 발성 연습하고 선생님이 봐주시고 친구들끼리 또 같이 스터디를 하고 이런 훈련을 거의 1년 동안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계속했고요. 면접을 봐야 될 때 그럴 때도 기업당 거의 질문에 1000개의 답변을 1000개를 준비해가고 그랬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어른들도 무서웠고요. 제가 면접 때 어떤 말을 잘못할까 봐 실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다 외우고 친구들 앞에서도 해보고 평가도 받아보고 그렇게 부딪혀 가면서 꾸준히 살아왔는데요. 제가 사회생활한 지 이제 14년 됐거든요. 근데 그 순간들을 보면 다 모니터링에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를 직접 해보고 영상 찍어서 확인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근데 이게 제가 잘할 수가 없겠다 나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은 나중에는 적응이 되더라고요. 불이 꺼지고 카메라는 또 무색물이니까 괜찮았는데요. 회사에서 안 끝내거나 이렇게 회의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뭘 쓸 때도 빨개지고 발표와 방송이 되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발표도 극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아나운서 5년 차, 2, 3년 차 무렵에 제가 대학원에 갔었는데요. 대학원에서는 더 심했어요.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간 학교인데도 발표 수업 때문에 자퇴하고 싶을 정도로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눈이 너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다 방송 관계자고 또 다 선배들이고 이러니까 왠지 평가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이런 게 많이 컸는데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발표를 저도 못한다. 그러니 동기분한테 내가 얼마나 떠는지 한번 봐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시작으로 제가 못하는 걸 정말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연습을 했더니 조금씩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저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혼자서 엄청 아닌 척, 난 떨지 않는 척, 원래 재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연습을 해왔거든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까지 연습했어요. 준비 안 한 것까지. 근데 그때 동기한테 말하고 나서부터는 아, 내가 못하는 게 있어도 괜찮구나라는 걸 서서히 알아가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자격지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더 즐겁게 말하기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 면접에 대한 노하우도 좀 따로 있을까요? 면접에서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단문으로 말하기가 가장 커요.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말할 때는 단문으로 하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어리숙하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되게 너무 긴장을 해서 떨어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솔하면 괜찮더라고요.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내용이 정말 자기 얘기여야 할 때 그러면은 더 듣고 싶더라고요. 특히 또 하나가 겉핥기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의 성격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긍정적입니다. 매사에 밝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요.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조별 리더였는데 리더로서 팀원들을 잘 이끌어서 뭐 땡땡땡한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에 정작 자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면접 때 성과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뭘 땄고 어떤 자격이 있고 이렇게. 근데 그것보다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때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예를 들면 토익이다라고 해도 그 토익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루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원래는 뭘 몰랐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잘 나왔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감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면접 합격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말하면서 면접관들의 표정을 살피잖아요. 그 반응에 따라서 짧고 길게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땐 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면접관 분들이 말하기 자체가 상대방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 면접관의 하루를 보면 하루 종일 면접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대답을 하는 것보다 딱 핵심만을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더 듣고 싶으면은 더 물어보잖아요. 그 방법을 추천드려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질문들은 일단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그럼요. 할지. 저는 질의응답을 다 작성하자고 하는 주의예요. 항상. 가능한 한 많이. 그렇죠. 50개씩 하자. 그러면 또 50개 더 만들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1000개 만들어서 합격했던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만드시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취업에? 취업에 있어서 네. 또 마음가짐인데요. 자신감. 그리고 또 하나가 자신감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좋아하는, 이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기업들, 기관들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이다. 대기업 가면 취업 잘한 거다. 이런 사회의 인식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보고 그 자신감으로 그걸 찾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회사를 고르길 바래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와줄 회사를 고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회사와 면접자는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쫄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해주러 가는 거지 그 회사가 우리한테 돈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파트너 마음으로 가자.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 왜 성격 분석 많이 하잖아요. MBTI요? 네. 그럼 뭐 나오세요? 그거 하면? ENTJ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 ENTJ.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지금까지 가르치셨을 텐데 기억에 가장 남는 뭐 학생이나 있으셨어요? 저는 한 군인이 기억이 나요. 면접 이야기를 하셔서 또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전역한 군인인 거예요. 직업 군인이었대요. 7년 동안 복무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지금은 은행에서, 저를 만날 당시에는 은행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지자체의 경찰로 일을 하고 싶다면서 저를 찾아온 수강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더니 계속 자기가 면접에 떨어진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엄청 단답형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왜 경찰이 되고 싶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합니다. 저는 군인도 했고 지금
보안으로서 이렇게 수호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3-4문장만 이야기를 딱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몰랐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분이었어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직업 군인을 스스로 제대를 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제 나가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도 점점 올라갈 때 면접을 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승진 시험인 거죠. 근데 그때 승진 면접에서 본인이 똑같이 그때도 왜 군인이 되고 싶나, 군인으로서 어떤 사명감이 있느냐 이런 거를 질문받으면 대답을 되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군인이 너무 좋았지만 말을 잘 못하니까 나가게 된 거죠. 그런 상처가 있던 사람이라서 더욱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고 자기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좋대요. 그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같이 한 달 넘게 준비를 많이 했고 합격을 해서 지금 열심히 일도 잘하고 있고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나요. 이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게 단문과 단답은 다르다는 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단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20초, 30초 내로 끝내버리잖아요. 되게 짧게. 그런데 단문은 똑같이 1분을 말을 하더라도 긴 문장으로 한 3문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짧은 문장으로 10문장 정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도 문장을 구성할 때 짧은 문장으로 하자는 거죠. 그 짧은 문장의 기준은 6하원칙 정도만 들어와도 끝내도 괜찮고요. 또는 서술어 하나 들어오면 끝내도 괜찮고요. 또 방송에서는 아예 주어에도 요자를 붙이잖아요. 저는요 이런 거 제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접속사에도 존대 그냥 붙여서 끝내도 되거든요. 간결한 문장 가져가자. 단답과 단문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말 안 할 때요. 저는 글 쓸 때 제일 좋아요. 집에 가시거나 쉬실 때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나요? 네. 원래 말씀이 없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힘들어서 그러세요? 원래 말이 없어요. 전 태어나서 최근 들어 한 1년 정도가 제 생에 가장 말을 많이 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싶다. 더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말하는 게 힘들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게 더 좋으신 거고. 그렇죠. 만약에 말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좋느냐라고 하면 저는 듣는 게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90% 이상. 힘들진 않아요. 말하는 건. 네, 네.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도 행복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강의, 아나운서, 뭐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래도 제일 재밌는 건 어떤 거 같으세요? 강의는 정말 재밌어요. 강의할 때마다 그 보람이란 단어의 의미가 저한테 이제 확 와닿는 그 정도의 감동을 느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거의 한 20년 넘도록 말을 못하고서는 살아왔는데요. 그랬던 제가 조금씩 말을 잘하게 되면서 제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행복하게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한 거였어요. 누구든 아무것도 없어도 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말을 잘하면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입을 쓰면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시작으로 이렇게 하나씩 읽어왔는데요. 요즘에는 더 많은 강의를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효과가 바로바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정말 유익했다, 재밌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원했던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니까 되게 기뻐요. 앞으로 어떤 일을 더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계획하는 앞으로, 거는 네. 뭐 짧게는 올해 아니면 길게 어떤 일을 더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지.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넓게 있다면 저는 책 쓰는 일이 되게 좋아요. 매년 책을 발간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강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은 교육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인도 결국 나와서 강연을 하게 된다든가 정치인도 강연 많이 하잖아요. 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린 모두가 다 무언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빠르게 교육을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각종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어제도 어떤 수강생분이 원래 창업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요. 요리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어제도 계란찜 만드는 걸 배웠거든요. 떡볶이를 맛있게 하는 법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너무 잘하는 건데 쉽게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발견해서 기획하고 대중들한테 알려주는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강사들 또는 강사가 아닌 분들도 강사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재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강사의 강사. 그리고 추후에는 앱 개발까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앱은 말 잘하는 앱인가요? 네. 뭐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면 스피라는 앱이 있어요. 영어 앱인데요. 그 앱도 문장도 따라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러면서 되게 짧은 영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AI로 발음을 참 잘 잡아줘요. 제가 두 번째 책 쓸 때, 초고를 쓸 때 해외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영어 공부하느라 그 앱을 썼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저도 우리나라 말을 할 때 이를테면 소리 크기도 잡아줄 수 있도록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방향 또는 입 모양을 이렇게 모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크게 벌리면서 시원한 소리가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발음을 먼저 앱으로 구현하면 되게 빠르게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도 온라인 클래스로 여러 개의 수업들도 있고 여러 영상들도 있지만 이런 거를 계속 그 안에서 공부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뭐 면접을 볼 때 말 잘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회사에 입사하면은 또 회사 내에서 직장생활 대화법, 주니어로서의 필요한 말하기, 또 리더로서의 말하기, 임원으로서의 말하기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앱 안에서 전생을 통틀어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의지하는 그런 앱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흥버튼을 만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은 멋져요. 그러니까 자신을 더 사랑하시고요. 흥버튼 채널 오시면 수많은 영상과 글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그리고 실무에서 말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도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아끼는 가족과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흥버튼 지켜봐 주시고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